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최근 가장 핫했던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여기에 나오는 이정재, 손기훈이었나요? 그 역할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점,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또 저렇게 가지 말자, 정말 저게 도박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는 저렇게 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와이프한테 또 되게 미안해 하면서 드라마를 같이 봤는데요, 정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정말 좀 뭔가 마음이 아프고 무겁게 봤습니다. 도박을 아마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드라마를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만 보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본 도박자의 전형적인 모습과 왜 도박 중독자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계속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이 도박 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정재 배우가 역할한, 저는 이제 3자 입장에서 저랑 관계가 없이 그냥 드라마를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 이정재의 어머님, 그리고 이혼한 전처, 자식, 딸까지, 사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밉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또 그 피해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모두 파탄에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담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죠. 정말 내 남편이지만 갑자기 왜 저런지 모르겠다, 남자친구지만 돌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내 자식이지만 자식 새끼 같지가 않다, 괴물이 돼버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도박이 그런 악마 같은 놈이기 때문이죠. 우선 그 등장신에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죠? 정말 거의 거지 같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발도 안 하고 옷도 그냥 지금 시대와 전혀 안 맞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죠. 도박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도박할 때는 정말 면도 안 했어요. 머리도 잘 안 깎았고, 머리에 바르거나 스타일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옷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도박한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오늘의 경기가 뭐가 있을까, 오늘은 뭐에 걸어서 얼마를 따볼까, 뭘 먹어볼까,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딱 이정재의 그 모습이 뭔가 이게 과장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형적인 그런 도박자의 모습이다.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자기를 꾸밀 줄도 모르고, 따라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결국은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딸이 생일인데 어머님한테 돈을 구합니다. 딸 선물 좀 사겠다고, 그리고 밥 좀 먹이겠다고 돈을 받아요.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충분히 밥을 함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쓰지 않았죠. 경마장을 바로 달려갔죠. 경마장 가서 이 돈을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사줘야지, 돈을 더 불려서 사줘야지. 정말 이게 바보 같지만 모두가 이런 식이에요. 돈이 생기면 이 돈으로 어떻게 더 굴릴까, 굴려서 뭘 해야지, 그냥 바로 그거를 하면 그냥 거기서 심플하게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해요. 돈이 생기면 이걸 무조건 불려서 뭘 해야 돼요. 갑자기 장례식장이, 아니면 갑자기 결혼식장을 갈 일이 생겼어요. 경조사비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 지출을 뭔가 줄이거나 아껴서 그 돈을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항상 만들 생각을 하죠. 도박으로 돈을 따서 내야지, 이 생각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돈을, 월급을 받으면 사실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저축을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걸 아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고, 소비라는 것은 미래보다는 지금을 내가 즐기자,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어쨌든 간에 소비든 저축이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도박자의 충전하는 이 시드머니는 둘 다 아니죠. 지출도 못하고 저축도 못합니다. 물론 베팅할 때는 따서 뭘 사야지 하지만 결국 그거를 딴다고 해도 사지를 못해요. 딴다고 해도 그 돈 저축 못해요. 빼서 따면 따는 대로 또 기분이 좋아서 더 딸 수 있다는 자신감에 베팅을 더 크게 하고요. 잃으면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잃은 거를 만회하려고 또 무리해서 빌려서 베팅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바보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박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을 안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 잃지 않는 유일한 수단이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번만 해야지, 이번 달 월급까지만 한번 승부를 봐야지, 이런 거는 절대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특징 하나, 지더라도 계속 도전한다. 돈을 다 잃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공유를 만납니다. 공유는 갑자기 뜬금없이 딱지치기를 제안을 하죠. 딱지치기 참 간단하잖아요. 내가 뒤집으면 이기고 그 사람이 뒤집으면 내가 지고. 근데 룰도 나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줘요. 선 공격을 나한테 먼저 하게 줬어요. 한 번만 뒤집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룰이 유리하니까 게임을 받아들이죠.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지고 돈이 없으니까 한 대 맞는 걸로 대신 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맞아가면서 계속 도전을 해요. 분명히 공유는 한 번의 찬스가 와도 뒤집어요. 처음에 게임 양상을 보면은 내가 못 뒤집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 펼쳐지는데도 그렇게 뺨을 맞아가면서도 계속 돈을 따기 위해서 게임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유리해 보이는데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일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정을 내려야 되죠. 아, 이거는 내가 못 이기겠구나. 쟤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끝장을 봅니다. 뺨이 퉁퉁 부을 때까지 결국 게임을 계속해요. 도박 중독자들이 다 똑같아요. 게임은 분명히 유리해 보여요. 뭔가 나한테 선택권이 있고 내가 주어진 게임 안에서 고를 수 있고 또 돈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가 완전하게 컨트롤만 잘한다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확신을 하고 충전을 하고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게임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고 또 심지어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작마저도 나중에는 게임의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이정재가 뺨이 부어가면서 그 게임을 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돈을 잃지만 돈이 잃는 게 끝나고 나면 보이지 않게 잃어버리게 되는 건강들, 특히 이제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눈 나빠지고요. 신경 써가지고 소화기관이 다 망가져요. 식도염, 위염, 장염 기본으로 달고 살고요. 도박 많이 하신 분들, 승부 크게 보신 분들은 심장 관련된 질환도 조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계속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지배되다 보면 뇌가 정말 점점 변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돈을 따도 사실은 이 모든 걸 잃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딴다고 한들 거기서 죽어서 못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죠? 50억을 땄는데 마지막 게임에서 져서 못 나갔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도박도 정말 내가 돈을 땄다고 칠게요. 근데 건강을 다 잃어서 죽었어요. 병을 앓고 장애를 얻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박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공짜가 없다. 내 시간을 녹이고 몸을 녹여서 돈을 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 도박 중독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파악 못해요.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가한 겁니다. 그리고 목숨값이 얼마죠? 1억으로 돼 있어요. 456명이 참가해서 총 상금이 456억이 걸렸습니다.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상금이 올라가요. 근데 1억, 내 목숨값이랑 그 1억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상인이면 안 하죠. 지면 너 죽는다. 할래?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 참가한 사람들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무서워서 집에 간다고 해서 한번 빠져나왔어요. 근데 결국에 다시 자기 발로 또 다 들어갑니다. 다시 그 게임에 또 참가를 해요. 왜죠? 현실이 더 암울하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다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 왜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다 자기가 욕심부려서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무리하게 투기처럼 했거나 뭔가 그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삶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결국 다시 그런 위험한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 했으면은 그냥 있는 돈 갖고 편안하게 살든 아니면 그냥 없지만 마음 편안하게 살든 어쨌든 거기서 살 텐데 도박을 함으로써 인해서 빚이 생기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에 자기 발로 참가를 하는 겁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나쁘다고 말을 하지만 이 시간에 도박을 또 누군가는 할 겁니다. 왜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현실이 싫다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빚 갚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빚을 갚아봐야지 도박을 다시는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뒤처졌고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내 힘으로 일어서야지 다시 그게 제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탄탄해진 기반으로 성을 쌓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편법으로 혹은 도박으로 똑같이 다시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게 자꾸 또 생각하는 순간 자꾸 점점 더 뒤로 가는 거고 설령 어떻게 운이 좋아서 본전까지 왔다고 해도 못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한 방에 기대지 마시고 정말 인생은 길게 보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만이 달콤한 열매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한 방 노리고 살지 맙시다. 그리고 그 설령 그 한 방이 제대로 내가 먹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못 누리고 살아요. 이정재가 456억 먹고 나왔죠. 그 돈 갖고 나왔는데 어땠죠? 삶이 펑펑 쓰고 살았나요?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충격적이었고 또 너무 큰 돈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쓸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 큰 자극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일상의 재미를 결코 이제 누리고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건강식을 먹으면서 가끔씩 고기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래야 맛있는 거지 뷔페를 맨날 가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배부르게 매일매일 먹어요. 그럼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게 맛이 없다는 거죠.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집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길게 행복을 보고 가려면 이런 큰 자극에 자꾸 노출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건 꾸준하고 작게 조금씩 이렇게 와야지 그걸 느끼는 거지, 큰 자극이 나한테 한 번에 와버리면 행복이란 게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소풍 가는 게 왜 좋았어요? 그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설렘이 있었고, 그 기다리는 동안 사실 좋은 거예요. 그 소풍이 가서 아니면 여행을 가서 뭘 할까, 뭘 먹을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낼까, 사실 그 기다림과 설레임이 좋은 겁니다. 막상 여러분들 여행 가보면 그렇게 또 별거 없어요. 와서 다시 그 정리하고 출근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걱정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뭔가 내가 오기 전에 노력하면서 뭔가를 모으고 또 그 꿈을 꾸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게 행복이고 좋은 거지, 막상 그거를 쉽게 가져버리면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행복하거나 좋은 게 없어요. 도박이란 거는 그런 짜릿함을 줄 수는 있어요. 한 방에 큰 돈을 얻을 수 있고, 한 방에 뭔가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자극은 줄 수 있고, 커다란 만족감도 줄 수 있어요. 그런 뭔가의 짜릿함. 하지만 그 작은 과정들, 작은 노력들, 거기서 얻는 작은 행복들을 다 가져가고 다 삭제시켜줘 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뭔가 공허하고 쓸쓸한 기분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외로워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결국 다시 이런 한 방에 또 기대는 그런 나쁜 습관, 나쁜 악순환을 자꾸 만들어주기 때문에, 찾게 하기 때문에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큰 한 방이 있는 인생은 결론적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 길게 보고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하는 말 있죠. 인생은 한 방이다. 한 방이니까 멋있게 살자. 어차피 이렇게 뭐 10년, 20년 노력해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짓을 하느니 시원하게 내가 한 방에 올인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도박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하는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그 한 방이 안 됐을 때 인생도 내 거라는 거죠. 한 방이 안 돼서 그럼 다시 안 했을 때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방이 제대로 내가 노렸는데 잘못되면은 뭐 빚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잃어서 힘들게 산다든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뒤처져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 내 인생,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그 인생도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든 뭐 두 방이든 그건 어차피 내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은 엄청 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방이 안 이루어지면 긴 인생 동안 그 한 방을 노리기 위해 투자했던 돈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고 꼬이고, 이 꼬인 거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이란 건 내가 망가지면 나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 가족,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 기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면 지금이라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하면 정말 길이 보이고, 안 하면 또 다른 뭔가가 분명히 생겨요. 지금은 길이 안 보여요. 계속 도박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데, 도박을 버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 열심히 살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뒤로 처졌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걸 안 하는 순간, 멈추는 순간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또 다른 해결책이 분명히 생길 테니까요. 멈추시고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올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2021년 2달만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 인생도 더 멋져질 거니까요. 저도 열심히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찍는 것도 있어요. 제 일을 더 신경 쓰느라고. 가끔씩 제가 영상을 안 올리면 저한테 뭐 재발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재발을 안 할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돈이 생겨도 재발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 마시고, 제가 재발하면 제가 그냥 알아서 채널을 삭제할게요. 그러니까 영상 안 올라가도 저 잘 지내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유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괜찮으시는 분들 보고 제 또 삶의 보람을 얻기도 하고요. 더 망가지시는 분들 보고 정말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또 저도 다짐을 하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인생에 참 재미를 얻고, 진정한 재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내 인생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